그 다음에 이제 고객 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타 업무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단순히 파는 게 아니고 매출에 대한 채권, 손익,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리도 영업 관리에서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채권이나 이제 세금계산서 이렇게 발급하고 이런 업무는 실제 보면 발급의 업무는 영업 관리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거기에 대한 발급에 대한 뭐 거기에 발송 이런 것도 이런 걸 직접적으로 영업 사원보다는 영업 관리 파트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각각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산업군에 따라 유통, 채널, 대리점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뭐 그 대리점 관리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B2C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화장품, 그 다음에 실제 보면 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유통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대리점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그거는 이제 각각의 기업의 특성,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영업 관리하는 능력이 좀 다르고요. 신규 대리점의 개설이나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영업 관리에서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아니고 영업 관리에서 실제 신규 대리점에 대한 각종의 개설이라든지 유지 관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적 목표 관리들 다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란 게 부분이 이제 기술 영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술 영업이라는 용어는 무조건 영업에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기술 영업이라는 것은 엄밀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전문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만 영업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IT라든지 전자 이쪽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기술적인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 영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영업도 단순히 판매를 잘한다, 영업 활동을 잘한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장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는 기술 영업하는 것뿐만 아니고 유지보수 AS까지 영업 사원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송 장비라든지 뭐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해서 그 규모가 큰 장비에 대해서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AS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업 사원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판매하고 유지보수까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물류 관리는 기초로 하고 판촉 이벤트 프로모션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는 마케팅에서도 하는데 영업 관리 파트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거 판매 및 상고 관리 이런 게 그래서 굉장히 영업 관리가 영업은 단순히 판다, 물론 판다가 가장 메인입니다. 판다가 메인인데 이제는 판다가 메인이 아니고 고객 관리가 가장 메인이 됐고요. 영업 관리 파트도 예전에서는 매출 관리, 그래서 엄밀해서 목표만 관리했던데 이제는 목표 관리보다는 지원이라든지 각종 프로모션 이쪽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개념만 조금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 관리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량이 필요할 건지가 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고객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거는 영업이고 영업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제. 영업 관리 같은 경우는 엄밀해서 내부 직원뿐만 아니고 외부 고객까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나는 영업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영업 사원들만 관리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고객의 니즈나 원치는 얘기했죠. 니즈는 원하는 거고 원치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니즈예요. 거기를 파악할 수 있는 스킬. 그 다음에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래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 서비스 마인드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잘 생각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나 영업 관리 파트는 실제 영업 현장이나 고객 접점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실제. 그죠? 실제 영업 파트에 지원하는데 실제 판매하는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영업 관리자라면 실제 보면 영업 관리자는 그 회사에 대한 영업 전반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영업 활동적인 면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리점이 많거나 지점이 많은 데는 그 각각의 지점에 가서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가장 1번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고객 지향적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설득력, 협상 능력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영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마음을 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의사소통을 단순히 소통 잘한다가 아니고 논리적인 설득이나 협상 능력이 있다까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친 마음까지 열어갈 수 있는 적극적 능력이기 때문에 진짜 요즘에 NCS나 이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상치 못했던 갈등, 의견 차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 그 사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노력해서 해결했습니다.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 실제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나는 실제 보면 그걸 단순히 듣는 거, 경청했다. 이런 얘기, 경청하고 많은 대화 토론했다가 아니라 실제 그 친구의 의견 차이를 내가 그래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꾸 갈등밖에 더 안 되니까 의견 차이가 계속 벌어지니까 직접 적어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의견 차이를 하기 위해서 실제 장점만 얘기하는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의견 차이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본인만의 설득 협상 능력의 구체적인 노력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능력. 당연히 대인관계 능력은 영업이나 영업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대외 고객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다른 영역에서 좀 없는 목표 지향적 도전 정신. 그래서 당연히 영업은 목표가 주어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나 끈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다르게 목표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밀해서 목표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달성했습니다 논리보다는 자꾸 수치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전년 목표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영업 관리에서 앞쪽에서는 영업 관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전략적 관리 능력 부분에서는 조금은 영업보다는 영업 관리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실제. 그래서 영업 계약 입찰 전반에 대한 주도적인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영업사원 대리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게 영업 관리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4자짜리의 영업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서, 그러니까 이런 게 많죠. 기획 관리, 마케팅 기획 이런 식으로 이게 단어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 역량은 이겁니다. 관리입니다. 관리. 생산 관리도 관리가 메인이고 품질 관리도 품질 관리가 메인입니다. 관리. 그래서 여기서도 관리가 메인이다 보니까 이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영업, 계약, 입찰 전반에 대한 주도적인 관리 능력 뿐만 아니고 영업사원, 대리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또 생각을 해볼 때 전략적 관리 능력에서는 고객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 관리자에게 고객은 첫 번째가 우리 회사의 대외적인 고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 내의 영업 사원들에 대한 그 관리가 두 번째 고객이라는 거. 그래서 고객이 두 계층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6번은 순발력의 상황 대처 능력이죠. 이거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 고객 클레임에 대해서 가장 강조되는 게 고객 클레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질문으로 자주 나와요. 면접 질문을 가면 고객 클레임을 당했던 적이 있냐? 불만 가진 고객들이 있냐? 그때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근데 여기서도 친구들이 대부분 단순히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 백화점에서 옷 판매를 했는데 불만을 가진 고객이 와가지고 진짜 얘기를 많이 들어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해진 프로세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어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어필하면 그냥 당연히 하는 거 아닐까 생각 좀 해봐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고객 클레임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일단은 고객 얘기 듣고 고객에 대해서 조치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직접 그 AS한 제품을 들고 고객의 집까지 찾아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거짓말 같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경험 스토리는 지금 집까지 찾아갔던 그런 적극성을 가진 친구를 뽑는다는 걸 조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내가 안 했는데 거짓말로 만드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영업 관리나 이걸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경험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만든다는 거는 경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글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을 그런 다양한 남들과 다르게 대응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노력이 되고 그게 내 경험이 되어야지 자기소개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나중에 면접 가서 구조화 면접이 걸리더라도 그냥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걸 안 하고 자기소개서에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면접 가서 구조화 면접으로 가면 면접관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 이 친구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야 되고요. 기타 역량으로는 이제 다른 영역부에서는 조금 멀티플레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실제 영업도 해야 되고, 영업 관리도 해야 되고, 채권 관리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 수집이나 분석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경쟁사, 그 다음에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경쟁 제품 이런 것들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스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관리가 친구들은 자꾸 대인관계 능력, 나는 인간관계에 넓습니다. 이것만 강조한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보면 숨어있는 직무를 분석하다 보니까 숨어있는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영업관리가 필요한 지식은 뭘까? 아까는 역량이었고 이제 지식.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품에 대해 근데 서비스에 대한 이해력인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죠? 요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왜냐하면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전문 지식은 엄밀해서 나중에 얘기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인문계도 아까 했던 기술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IT 전자제품인데 이공계만 뽑는 게 아니고 인문계도 뽑거든요. 인문계도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배우는 쪽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근데 기본적으로 좀 다른 영업 관리에서는 지식적인 면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거는 뭐냐면 그냥 포괄적인 거 경영학적 지식은 좀 알면 좋겠다. 거기서 특히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소비자 이런 것들 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히려 경영학보다는 두 번째가 좋아요. 재무회계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의 원가 구조라든지 그게 팔면 돈이 될 것인가 그걸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우리 제품 가격 서비스의 가격을 납품해가지고 매출 올리면 그 사이가 이익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운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포장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무회계적인 지식, 도대체 이걸 팔면 남느냐 안 남느냐 그런 기본적인 매출 쪽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알면 영업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걸 반드시 얘기했더니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들은 과목이라든지 본인이 수강한 과목이 이런 게 영향이 있다면 이걸 약간 언급해도 됩니다, 실제. 심리학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나 계약, 입찰 관리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 지식. 근데 법률적 지식이라 해서 이것도 법학을 배워야 된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약 관리나 채권 관리 이런 것들은 엄밀해서 책 한 권을 봐도 다 나와요, 실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물론 들어가면 표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지식은 일단은 남들보다 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전공과 연관되는 전공을 하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좋겠죠, 실제. 근데 인문계도 실제 그 지식을 모르고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서 다시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류 관리. 그래서 물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라는 부분이 아까 이제 워커넷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국내에 각각의 제품에 대한 영업도 있고 국내 영업, 해외 영업도 있고 해외 영업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원하는 시간에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게 한다면 대부분 그냥 최소 물류비가 제일 적게 나는 그런 수단을 선택하면 되지만 만약에 해외 배송이라도 따지면 항공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일반 배로 실는 거는 완전 다른 거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물류 관리에 대해서 물류 흐름을 어떻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활용할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렇고 그럼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실제.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로 그냥 경영지도사는 항상 모든 기업에서 나왔듯이 모든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그냥 해놓은 거고요. 예전에는 유통관리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근데 유통관리사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을 본격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안 하는 직영으로 하는 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물류관리사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얘기했듯이 관심도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영업이나 유통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3학년 전까지 따놓는 건 좋은데 4학년 돼서 따는 건 반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격증은 MR 자격증은 이거는 제약영업을 단순히 하는 친구들의 전문 자격증입니다, 실제. 그래서 제약영업, 그 다음에 CS 관련 자격인데 CS 관련 자격증은 대부분이 사설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와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게 대부분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주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시간이 남다면 한번 방학 중에 활용해서 방학 중에 대부분이 운영되기 때문에 한번 따놓는 건 좋고요. 그래서 영업 관리 파트에서는 엄밀해서 자격증이 크게 요구되는 파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좋아요. 그러면 이 영업 관리 부분의 채용은 어떤 쪽으로 될 거냐?
채용이 늘 거냐 줄 거냐. 이게 처음이에요. 실제 가장 뭐냐면 무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수 직무예요. 이거는 영업 관리를 해야지만 기업이 생존이 되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 특히 이제 이 글로벌의 영역이 우리나라의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많이 지배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 글로벌 위기는 지금 우리가 모두 느끼듯이 별로 안 좋다는 거. 근데 오히려 계속 지금 한 최근 5년까지는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내수에 있는 백화점의 신규 오픈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수 시장 확대 또는 생존의 필수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채용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 다음 특히 이제 은행이나 백화점의 B2C 기업에 대한 영업이나 영업 관리는 물론 은행은 조금은 성격이 약간은 달라요. 다르지만 이제 백화점, B2C 기업의 영업 관리는 B2C 기업은 대부분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은행이겠지만 은행은 약간은 애매하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은 진짜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편의점, 그 다음에 SPC그룹, CJ그룹 이렇게 외식, 문화, 여가 이런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다 B2C 기업입니다. 그런 B2C 기업은 우리 주변에서도 보이죠. 주변에서도 보이고 굉장히 지점들이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업이나 영업 관리는 늘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은행은 조금은 뭐 한 단계는 꺾겠죠. 그래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조금씩 많이 뽑는다는 거. 두 번째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채용이 약간은 상이합니다. 이건 뭐냐면 영업 관리라고 하지만 그게 산업군에 따라서 영업 관리가 다른 영역이에요.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영업 관리자가 누구냐면 물론 본사 총괄 영업 관리자도 있고 각 지점의 총괄 영업 관리자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숫자는 뭐냐면 플로어 매니저라고 하죠. 백화점 가면 층별 매니저 있죠. 그 다음에 마트에 가면 거기 매니저들이 있죠. 그게 영업 관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백화점의 플로어 매니저는 고객이 철저하게 두 개입니다. 대외적인 고객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는 원래는 영업 관리자가 우리 직원인데 백화점은 우리 직원이 아니죠. 거기에 입주한 거기 점포들의 그 종업원 관리까지 하는 게 영업 플로어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의 지점의 매니저는 매니저라고 매장만 관리하고 고객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거기 인원, 조직, 인사 이런 총무 관리를 다 하는 게 매니저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영역이에요. 그다음 편의점에서는 신규 대리점을 오픈해 주는 것도 영업 관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 대리점을 관리하는 사람도 영업 관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화장품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는 보면, 방판 사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도 판매 사원을 관리하는 것도 영업 관리고, 그 다음에 화장품 업계는 이제 뭐냐면 대리점이 있죠. 직영 대리점을 관리하는 것도 영업 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외식업에서는 각종 대리점을 신규 오픈해 주거나 대리점을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고, 직영점이 있죠. 직영점.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 뚜레쥬레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은 대리점을 개설해 주는 거예요. 개설해 주는데 어떤 데 가면 직영점들이 있다는 거. 그 직영점의 총괄 매니저는 전부 다 영업 관리자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영업 관리가 약간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업무 특성에 따라서 스토리도 좀 바뀌어야 되고 목표도 좀 다르고 달라야 돼요. 그럼 이거는 채용 공고라든지 그 기업의 성향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영업관리, 영업이라고 단순히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